사실 저는 요즘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또는 그린란드를 병합하는 형태에 있어서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의 행보로 인해서 조금 멀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만큼 약간은 요즘은 부정적인 기운이 좀 높아집니다. 이 전반적인 상황을 좀 설명을 해보면요, 사실 그린란드의 구성원들은 6만 명이 좀 안 됩니다. 5만 한 7천 명 정도 되는데요, 이 그린란드 주민들은 5만 7천 명인데 그린란드 자치령 헌법 같은 곳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 하면, 그린란드 주민들이 주민투표해서 독립을 희망한다라고 의결을 하면 무조건 덴마크가 그 다음날 바로 독립을 시켜주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그린란드 주민 대표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그린란드 주민들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주민 대표인 제가 어느 날 나와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남은 인생 덴마크인으로 사실 겁니까? 미국인으로 사실 겁니까? 그런데 미국은 경제적인 보상도 좀 해준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하면, 아마 이걸 듣게 되시는 여러분들은 저한테 제일 먼저 뭘 물어보시겠어요? 당연히 그럼 미국은 얼마나 준다는 겁니까? 그 얘기나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보상해주는 금액도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 이상으로 보상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3억 5천만 명 가까이 되고요, 그린란드는 6만 명인데 그러면 공 다 빼보자고요. 3만 5천 명이 6명을 보상해주면 되는데, 그 3만 5천 명은 전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 미국의 3만 5천 명이고, 그린란드는 유럽에서도 가난한 나라로 분류되는 그런 국가의 6명입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 3만 5천 명이 6명 보상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해관계적으로도 그렇고, 물론 그린란드 주민들이 그린란드라는 국가에 대한 어떤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것들이 높은 상태라면 그게 유일한 걸림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 그린란드 주민들에 대한 자존감, 자긍심, 그리고 민족애, 이런 것들을 고양시키고 북돋아 주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주민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해간다면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전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그린란드 병합을 꼭 자기 임기 안에 해야 되고, 더 정확히 말하면 2026년, 올해가 미국 건국의 25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런데 이 250주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레모니의 가장 방점을 또 한 번 미국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이걸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실타래를 풀고 설득하고 안심시키고 하는 과정을 건너뛰고, 그린란드 당장 내놔, 안 나오면 내가 무력까지 쓸지도 몰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현재 그린란드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저항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이렇게 조급하게 무리수를 두지 않았다면 저는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분명 저항감과 반발감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군사력 동원은 트럼프 특유의 어떻게 보면 협상을 위한 강한 어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항상 트럼프가 했던 즐겨 쓰는 방식은 강하게 뭔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던져놓고 상대방이 당황했을 때, 그렇게 했었을 때 자기가 한 발 뒤로 물러나면 상대방도 크게 수긍하면서 타협을 보는 이런 전략 전술을 많이 쓰는데요, 저는 이번에 그린란드를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편입시키겠다라고 하는 발언은 그만큼 강한 메시지를 처음에 던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타협점으로 국민 한 사람당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5천만 원씩의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의 보상 금액으로 보상 금액을 좀 늘리거나 이런 것들로 좀 타협을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너무 모양새를 안 좋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그린란드 사람들이란 사람은 돈 많이 주니까 조국도 팔아버리는구나, 이런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까지 케어할 수 있는 IQ가 아니라 EQ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몰아붙이면 나중에 돈 많이 준다고 했었을 때 그것 때문에라도 수긍하고 싶었던 사람이 수긍할 수도 없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트럼프가 악수를 둔 거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린란드의 지정학적인 가치는 크게 한 세네 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경제적 가치입니다. 그린란드는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17% 가까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천연가스는 북해 연안 전반적으로 다 같이 지하는 어떻게 보면 같은 결이라고 했었을 때 30% 가까이가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지의 30%가 이 근처에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라늄을 비롯해서 다이아몬드, 철광석, 기타 히토류까지 다양한 자원들이 여기에 매장돼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그린란드 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한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지정학적인 가치입니다. 사실 미국과 러시아는 바로 인접 국가입니다. 그 사실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지구본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보면 되는데요. 북극점을 중심으로 미국과 러시아를 보면 바로 앞바다를 같이 쉐어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북극점을 기준으로 지금 북극해 근처에 있는 지역들 중에 미국의 정반대쪽 대척점에 바로 그린란드가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린란드마저 미국 땅이 돼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러시아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은 알래스카 방향만을 경계하고 관찰하면 되지만, 이제 그린란드까지 미국 땅이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 뒤통수까지도 케어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러시아가 챙겨야 될 전선이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선 굉장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이 바로 또 그린란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도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평생을 부동산 디벨로퍼로 땅에 투자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을 잘 아는데요. 이 땅이라는 것은 처음에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매입했다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어떤 추가적인 가치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냥 우리 조상님들 묘지하려고 선산으로 샀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산 밑에 굉장한 광물 자원이 있어서 큰 돈을 벌었다든가, 그 선산에 있는 돌들이 그냥 돌이 아니라 무슨 뭐랄까요, 조경에 굉장히 자주 쓰이는 비싼 돌이어서 그 돌만 팔아도 큰 돈이 되더라,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부동산 투자를 즐겨 해왔던 트럼프,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땅은 기회가 됐을 때 무조건 추가적으로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이 유일하게 중국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광물 분야입니다. 광물 분야에서 중국이 뭔가 전 세계 대부분의 희소금속과 히토류의 정제 단계 이후의 그 시장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도 중국으로부터 히토류를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자체적인 히토류 수급처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린란드는 그런 관점에서 가장 탐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주민들의 인구 밀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워낙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어서 그 영토 윗부분은 개발을 한다고 했었을 때 지작물 또는 방해를 하거나 거절을 하거나 거부하는 세력들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따라서 이런 지역에서 히토류를 채굴했었을 때는 수월하게 그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관심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많은 도움을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적극성을 띠면서 반발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겠지만, 그래도 미국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지금 미국이 석유를 수출함에 있어서 미국 석유를 가장 많이 사가고 있는 1등 국가는 의외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가 미국산 석유를 가장 많이 사가는 국가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네덜란드 혼자 그 많은 석유를 다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네덜란드가 먼저 수입을 해서 나머지 유럽 국가에게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미국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해오는 국가는, 수입해 가는 국가는 유럽인 거죠, 네덜란드라기보다는. 그런데 이런 유럽에게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석유를 공급하고 그 석유 가격을 본인이 원하는 수준에서 공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석유 매장량 또 천연가스 매장량이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린란드는 미국 입장에서 석유 패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유럽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럽도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에 이걸 막아보려고 하는 애를 쓰는 건데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번 그린란드 문제가 또 이면에는 이런 내용이 숨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나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온전한 군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미국의 우산 아래 있었다 보니 지금 군대뿐만 아니라 여러 무기 체계를 다시 한번 재건해야 될 상황에 놓여져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문제로 인해서 나토의 판이 깨진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히려 미국이 이번 그린란드 문제로 인해서 나토 회원국들로 하여금 우리는 미국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자주국방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인식을 분명 더 갖게 만드는 계기가 돼버렸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나토의 결속체가 와야 되느냐 공고해지느냐를 떠나서 나토에 소속되어 있는 유럽계 회원국들로 하여금 유럽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자주국방력은 더 갖춰야겠다라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 대한 반발을 많이들 할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대외 전시용의 그 반발도 좀 성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그린란드에 유럽의 나토의 많은 국가들이 파병을 했다, 군대를 보냈다 이렇게 했지만 그 규모라든가 그 내용 면에서는 형식적인 면에 그치고 있다라는 것을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유럽 국가 입장에서는 미국과 더 높은 대척점을 세우기보다는 미국이 어떻게든 양보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본인들 내부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시급한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린란드를 통해서 타협점을 도출해서 그럼 미국이 진짜 원하는 건 그린란드 땅을 점유해서 미국 깃발을 꼽는 것보다는 일부 자원 개발하고 일부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군사 기지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놓길 희망하니 그런 것들을 미국에게 더 할애하거나 양보한 선에서 절충을 유럽 국가들이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유럽과 미국 사이에서 나름대로 갈등의 골이 조금씩 나오는 부분도 있는 게요. 최근 2년 동안 유럽에서 전개됐던 여러 선거 결과들을 보면 독일을 비롯해서 오스트리아라든가 아니면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곳에서 아예 수권 정당이 되거나 원내에 진입했거나 원내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하기 시작한 정당들이 극우 성향에 있는 정당들입니다. 그런데 이 극우 성향들의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 기조 중에 하나가 친러 성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뭐냐면 나름대로 유럽이 제일 잘 살았던 시점이 언제냐라고 돌아봤었을 때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원에 의존했던 시절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러시아에서 너무 값싸게 에너지를 수급받을 수 있다 보니까 물가도 안정됐고 이 낮은 물가 속에서 유럽에서 만든 물건들이 가격 경쟁력도 높다 보니 전 세계 수출도 잘 됐고 그래서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던 시절이 러시아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가졌을 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러우 전쟁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미국에 괜히 기웃기웃 거리지 말고 러시아와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자, 이런 기저를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원내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예 수권 정당이 된 나라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럽 내에서 친러 목소리도 높아져 가고 있는 분위기가 일부 있는 상태에서 미국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바로 요번 그린란드 문제와 지금 유럽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약간 친러 분위기, 이런 것들이 같이 불이 붙으면서 미국에 대한 감정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될 거예요. 물론 러시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러시아의 외무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활용해서 북극권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데 우리는 환영한다라는 그냥 원론적인 입장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가장 1등 수출 품목인 자원 개발, 그 자원에 있어서 지금 북극해 연안의 자원 개발이 러시아 입장에서도 시급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북극해 연안의 자원 개발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북극권 이사회 국가들의 의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북극권 이사회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 대부분이 나토에 가입하여 있는 국가들이에요. 따라서 게임의 룰을 정할 때 러시아는 북극권 관련해서는 물론 영해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이긴 하나 의사결정 표수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극권 개발을 뭔가 적극적으로 해서 미국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지만
본인도 함께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 앞바다라든가 미국 알래스카 앞바다, 또 캐나다 앞바다는 어차피 러시아가 개발할 수 있는 권한 자체도 없어요. 따라서 그린란드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러시아가 아주 적극적인 부정은 생각보다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경제적인 맥락도 숨어 있습니다. 사실 덴마크 혼자 힘으로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린란드 주민들이 우리는 미국에 병합되기를 싫어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덴마크 혼자가 아니라 유럽의 여타 국가들과 연대해서 그린란드는 유럽의 일원이다라는 것을 미국에 인식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진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란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린란드 주민들의 마음이고 의견입니다. 만약에 그린란드 주민들이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는 미국에 편입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덴마크 입장에서도 국제법상으로도 그렇고 국가 간의 조약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이걸 막을 대의 명분은 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덴마크는 지금 현재 제일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우호적인 의견을 이끌어내서 그냥 덴마크 영으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게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보여집니다.